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죠. 매입매출 전표 54번 불공 유형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건 저번 시간 워밍업에서 다뤘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고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도 하죠.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과세 10%죠. 매입세액을 납부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환급 또는 공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황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랑 매입 상황을 매입 매출 전표랑 연계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보면 과세 물건을 팔았거나 면세 물건을 팔았을 때, 팔 때는 과세 물건을 팔면 증빙 발급 여부랑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죠. 일단 과세 물건을 팔면 매출세액은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출세액을 뭐 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내는 쪽은 당연히 내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생겼다라는 말은 곧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생겼다는 거고, 이게 회계장부에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면세 물건을 팔면 우린 주로 과세사업자라고 가정을 하는데, 토지를 팔 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토지는 면세니까 우리가 과세사업자더라도 면세로 팔아야 되죠. 그때는 매출세액이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면세는 사실 지금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과세 물건을 매출을 하면 매출세액이 생기고 그게 곧 부가세 예수금이 된다.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이 있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소리죠. 매출은 이렇게 되고, 매입 쪽을 볼게요. 매입도 마찬가지로 과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면세 물건을 살 수도 있죠. 과세 물건을 샀을 때는 매입세액이 있죠. 매입 쪽에서는 나눠집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죠. 환급 공제가 가능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생기는 거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곧 회계 기준에서 부가세 예수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념이랑 회계 장부에 적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매출 쪽에서는 매출세액이 있다는 말이 곧 그 매출세액을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걸 회계장부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매입 쪽은 매입세액을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는 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되지 않는 것까지 같이 섞어버리면 나중에 한 번 더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면세는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뭐 불공제에 해당하는 상황은 저번에 워밍업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네,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공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매출과 매입 상황과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럼 이 상황을 정리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여부보다는 그 뒤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이게 중요했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마다 이때 이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적을 건지 아닐지를 판단해서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이 없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란 소리니까 그게 곧 일반 전표겠죠. 그러면 매출일 때는 우리가 과세 물건을 팔았을 때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는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매입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 공제를 받는 상황, 아닌 상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부가세 대급금을 적을 수 있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적는다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이 과세 매입세액이 있을 때 불공제가 되면 이론상으로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분석해볼 54번 불공 유형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매입 매출 전표 유형 중에 하나인 54번 불공입니다. 54번 불공은 매입 불공인데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부가세 대급금이 있을 때만 매입 매출 전표가 갈 수 있죠. 근데 이 불공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매입 매출 전표에 가니까 예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냈는데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말한다고 했죠. 이 상황 중에 54번 불공이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불공이 매입세액 불공제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있다면 이 불공은 공제받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예외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적게 돼요. 그리고 이 매입 매출 전표에 기입을 하는 모든 유형들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면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반 전표는 그 기능이 없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전표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매입 매출 전표, 그게 아니면 일반 전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매입세액 불공제 상황 중에 불공이 아닌 상황들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은 전부 일반 전표에 적어주게 되고요.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관리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표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는 것들은 영수증을 받았을 때거든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인데 여기서는 영수증, 여기서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측면으로 보면 일반 전표가 원칙이 되겠죠.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 대급금이 없을 거고, 그럼 일반 전표에 적는 게 맞는데 불공 같은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굳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거고, 반영이 됐다가 다시 차감을 해주는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의 불공 유형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굳이 반영이 되었다가 그 안에서 다시 차감이 돼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효과는 같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붕괴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붕괴 자체는 같습니다. 소속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붕괴는. 그래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공은 매입 매출 전표에 적는다. 뭐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접대죠. 접대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거래처랑 같이 밥을 먹고 뭐 식사 대접을 했다 이 정도로 한다면,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 유형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물론 매입 매출 전표지만 부가세 대급금은 없죠. 그리고 또 접대를 하고 이번엔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볼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겠죠. 이때는 일반 전표에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 그래서 처음 이걸 배우게 되면은 보통 불공제라는 상황이랑 불공 요거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매입세액 불공제가 54번 불공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 문제를 풀 때 좀 틀리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엔 매입세액 불공제랑 매입 매출 전표의 54번 불공 유형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